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주위에 제네시스, 벤츠, 그랜저도 진짜 많이 보이더군요. 그게 너무 대중차 같아 보일 정도로 우리 집 아파트도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대중차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중차는요 제네시스, 그랜저 맞아요. 이게 왜 대중차냐면 판매량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자, 대중적인 차가 뭐예요? 개나 소나 쉽게 가지고 있는 차가 대중적인 차잖아. 근데 요즘에 개나 소나 좀 가지고 있는 차가 돼버렸어. 물론 저 차들이 나쁜 차가 아니고 좋은 차고 누구나 쉽게 모을 수 없는 차인데 요즘 쉽게 모르고 있습니다. 자, 왜 대중적인 차냐면 여기 보시면 그랜저가 저번 달 자동차 판매량 2위다. 2위. 그랜저가 몇 대 팔렸냐면 정확하게 8월달 기준, 그러니까 2024년 8월달 기준 6187대, 1위가 소나타 DH 6317대, 6000대 넘게 팔립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상위권이에요. 상위권. G80도 저번 달에 3500대가 팔렸습니다. 적게 팔린 게 아니에요. 고급 세단인데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많이 팔렸죠. 이게 1년 아닙니다. 한 달 팔린 거. 그리고 GV70도 3835대 한 달에. 그래서 대중차가 맞아요. 대중차가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팔리고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대중차가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차가 대중적인 차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원래 그랜저는 돈 많은 사람들, 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 있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는 차였습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 갓그랜저 기억나십니까? 갓그랜저? 까만색. 그 갓그랜저가 보통 이제 부유층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에 이제 갓그랜저가 모험 대시였거든요. 모험 대시. 기억하십니까? 20년 전에. 그래서 저 차 보면 너희 아버지 뭐 사장님이가 너희 집 잘 사나 보네? 이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룸 골보 가도 이 차가 있어요. 원룸 골보 가도 그랜저 제네시스가 있고, 이제 고바 위에 가도 이 차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보통은 이 제네시스, 그랜저가 보통 이제 좀 대형 이제 그런 정원에 끼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좀 잘 사는 분들, 아니면 좀 회사에서 높은 분들이 모는 차로 인식이 됐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그랜저가 아마 회사 임원분들, 대기업 임원분들, 뭐 상무나 정무인들이 모는 차예요. 회사에 지급하는 차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런 차를 일반 별로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고 있어. 아마 저기 이제 그랜저하고 G80 구입하는 사람들 중에 별로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부로 많이 사겠지. 할부로. 객관적으로 제네시스 좋은 차 맞아요. 그랜저 좋은 차인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차 가격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국산차도 요즘에는 가격을 무시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비싸요. 차는 좋은 게 맞는데 아무래도 차 안에 편의상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 자동차에 대한 고민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소재가 좋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과연 저런 비싼 차를 몬다고 저 사람들이 과연 비싼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차피 돈 모으기 힘드니까 차에다가 올인하자. 어차피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게 힘드니까 그럴 바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좀 사자.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니까 자동차 좀 모이자.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능력이 되니까 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G80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몰 만한 차는 아니에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버리도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런 차를 G80 저 차가 예쁘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 차를 어떻게 샀을까? 당연히 할부로 샀겠죠. 올할부로. 그럼 매달 나가는 자동차 원금, 이자, 기름값, 뭐 보험료까지 하면 정말 어무시하게 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인생을 자동차에다 올인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카푸어라고 합니다.
보통 카푸라고 하면 이제 독일 3사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국산차에도 많이 있어요. 국산차에. 우리가 굳이 저런 비싼 차를 모는 사람을 동경하거나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인생을 힘들게 살겠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이니까 뭐 우리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가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그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모는 사람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 자동차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신분을 좀 판단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안 몰면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벌이가 안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편견 같은 게,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는 반대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실용성 목적보다는 남들 시선 의식 등 보여주기식 허영심이 심해서인지 벤츠, BMW, 제네시스급 모는 차에 목숨 건 인간들 참 많은 듯요. 사실 차라는 게 소모품인데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그분들은 요즘 경제 실정에 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기본 생활비에 식비, 보험비, 대출금에 또 고급 수입차까지, 차에 들어가는 할부 비용, 보험, 세금, 수리비 등등 버는 임금에 비해 과다한 지출 어떻게 감당하는지 사실 궁금하네요. 저축하기 진짜 빠듯하거든요. 미래비 투자나 돈은 안 모으고 사는 건지. 사실 고급 수입차를 몰 시 한가정 소비 현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더라고요. 물론 좋은 신형 수입차 몰면 좋지요. 자기 만족이니까요. 하지만 강가가 심하고 할부 이자에 세금의 기름값, 수리비, 보험, 주차비 등 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 수천만 원을 차라리 애플, MS, 구글 같은 빅테크 미국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5년, 10년 후 큰 목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말입니다. 차는 자기 신분에 맞게 구매하는 게 맞고요. 이동수단에 불과한 건데 한국인들 비저축성 소비 문화는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점점 약간 허세나 허영심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좀 염치를 알고 어느 정도 메타인지 해야 되는데 이미 허세하고 이제 허영기가 좀 이제 몸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차는 중요한 게, 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운송수단이잖아, 운송수단.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우리가 장거리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툴입니다. 툴. 도구죠, 도구. 큰 도구죠. 큰 기계덩어리. 근데 큰 기계덩어리에 굉장히 과대한 돈을 쓰는 거예요. 차가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차가 필요 있긴 한데 굳이 좋은 고급 세단이 무조건 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저런 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 회사의 어떤 중요한 대표인분들, 그런 분들은 필요합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선망 높은 직업을 가진 분들은 필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직업군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은 굳이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차를 비싸게 주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를 몰 이유가 없잖아. 생각보다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자기 현실에 맞지 않게 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천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놈의 보여주기. 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날 다르게 보겠지. 아니면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자랑하려고. 근데 저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여. 왜냐? 자존감이 낮거든요. 굉장히 낮아요. 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차 말고는.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차장 가도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세차장 가가지고. 요즘 보면 오토 세차장 많잖아요. 일부러 좋은 차를 몰고 와서 오토 세차장 가가지고 나 이런 차 세차한다 약간 자랑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 세차 허세도 많이 해지는 것 같아. 예전에 볼 수 없는 건데 일부러 좋은 차 몰고 와가지고 나 이 정도 차 몬다 어때 부럽지 약간 자랑하는 거. 그냥 자기 차 이제 모욕하러 온 건데. 사실 차라는 게 소모품인데
대출 얼마나 벌길래? 그분들은 요즘 경제 실정에 애 키우고 학원 보내고 기본 생활비에 식비, 보험비, 대출금에 또 그 고수이차까지. 많이 버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버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저축을 아예 못하는 가정들이 많을 거야. 저렇게 살면 저축이 안 됩니다. 이게. 왜냐, 이 댓글 다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당연히 돈 많이 나가잖아요. 뭐 아파트 관리비, 대출금 뭐 이걸 다 하면 굳이 수입차 안 몰아도 빠듯합니다. 일반 직장인이면. 근데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능력이 좋은 분도 많지 않고요. 좀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허세 부리는 분들이 좀 있어 이게.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 허세 부리느나 이 등골 기는 분들, 그 이제 마통들보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 댓글 하시는 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 산다고 다 이제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아시기 바랄게요. 아파트에 산다고 다 그 아파트가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에요. 실제로 아파트 사는 분들이 매매인 분들은 전체로 봤을 경우에 한 40%도 안 됩니다. 그 40% 중에서도 연끌 하신 분들 제외하면 순수 내가 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아파트 세대 중에 한 2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적어요. 그 나머지는 뭐냐? 아까 40에 제가 매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뭐냐 하면 나머지 전세, 월세예요. 생각보다 월세도 많이 삽니다. 예, 아마 저런 분들 월세로 살 가능성이 있는데 요즘 월세로 하면 광역시만 해도 100만원 넘고 수도권 같은 200이 넘겠죠. 한 150에서 200 넘겠죠. 생각보다 폼생폼사로 사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습니다. 남자들 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있잖아요. 아파트 내가 못 사들어가니까 연끌 안 되니까 아파트 맘만 보자 싶어가지고 월세로 사는 분도 있어요. 월세로. 남들한테는 이제 매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제 남들한테는 이제 원룸에서 신혼생활하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무리해서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에 이제 가구 같은 사놓고 남들한테는 나 이 정도 집 사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현실은 월세인데.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요즘 아파트 월세 계약도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거든요. 왜냐? 매매가 잘 안 되거든. 비싸니까. 차라리 원룸 살 바에는 좀 더 월세 내고 아파트 가자 이런 집도 있어요, 여러분. 애초에 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렇게 살아가지고 돈이 모이겠냐고. 아파트 월세 내고 그리고 이제 관리비 내고 자동차 할부금 내고 보험료 내고 식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있겠냐고. 아니, 저렇게 살게 내비두십시오 그냥. 저런 분들 나중에 매운맛 보게 될 테니까 아무리 백날 첫날 붙잡고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예. 굳이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할 필요 없어요. 예. 한국인들 비저축성 소비만 어쩔 수 없다고요? 왜 어쩔 수 없는지 아세요? 매운맛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매운맛. 매운맛 보게 되면 저축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매운맛 보고 나서는 못 일어날 거예요. 한번 맞으면 KO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차를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구입해야 되는데 본인 능력과 벌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자동차 이용하시고,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억지로 차를 구매해서 인생 난이도를 올리는 행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